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수업에서는 문자 디자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디자인. 디자인 전문 용어로는 타이포그라피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타이포그라피. 그렇게 어려운 단어 우리 쓰지 않고 그냥 문자 디자인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글자 디자인 또는 뭐 그림 문자 디자인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만 문자 디자인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수업에서 다루어 볼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단어를 일단 정하고 그 단어하고 직접적으로 어울리는 그림을 한 화면에 같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고양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다면 고양이라는 글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한 화면에 고양이의 그림과 고양이라는 단어 세 글자를 같이 표현을 해보는 수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선생님이 준비한 예시 작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예시 작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작품은 환타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환타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환타는 탄산 음료죠, 그렇죠? 탄산 음료인데 환타의 톡 쏘는 시원한 맛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란색과 빨간색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음료가 떨어지는 형태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음료를 컵에 따라지는 모습을 표현을 했고요. 컵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빨대 모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시원한 물방울을 표현을 했죠. 이거는 색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일반 색지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글씨,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는 잘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박스를 사용한 거예요. 버려지는 박스를 사용을 했고요. 역시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색지를 이용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이응자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얼굴 표정을 표현했어요. 웃는 눈과 이렇게 동그란 부분은 입으로 바로 인식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환타라는 음료를 표현을 하면서 환타의 음료병을 같이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음료병과 직접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컵과 빨대를 표현을 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거는 별이라는 한 글자의 단어를 표현을 했습니다. 한글로 별자를 썼는데 여기서 좀 인상적인 거는 이 작품을 만든 친구는 리을자를 의도적으로 뒤집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뒤집어서 간혹 시선을 끌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단어 또는 이제 문자 형태를 반대로 또는 뒤집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글자를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검정색 색지 위에 노란색 펠트지를 이용했습니다. 노란색 펠트지를 이용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별 모양이 표현이 됐죠. 별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글자로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별이라는 단어를 펠트지와 검은색 종이를 이용해서 표현한 작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예시 작품 세 가지인데, 자, 이거는 지금 학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학교라는 단어를 썼는데,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되어지는 어떤 뭐 재료, 도구,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자세히 보면 뭐 책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펜이 있고, 지우개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또 운동장이나 정원에 있는 꽃밭에 있는 나무도 표현을 했고요. 자 모양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을 글자에 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기억하는 이 작품은 3학년 친구가 만든 작품인데요. 여기에 사용되어진 재료는 우드락과 그 다음에 유성펜을 이용했습니다. 우드락에 연필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 유성펜으로 채색을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라냈죠. 잘라내고 나서 그거를 역시 검정색 도화지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예시 작품 이거 세 개예요. 선생님이 앞전에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어를 정하고 그 단어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림을 한 화면에 글자와 그림을 동시에 표현을 해서 작품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떤 거를 해볼까? 어떤 걸 해보는 게
재미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선생님은 하늘과 구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구름. 하늘이라는 글자를 쓰고 구름이라는 글자를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늘을 상징하는 그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름을 또 나타내는 그림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과 구름.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재료들을 소개를 하고 다음 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생각하는데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나 아니면 집에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재료를 준비를 해서 좀 독특한 형태의 그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몇 가지 재료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이 소개하는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준비를 해 주시면 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어떤 것들을 준비를 했는지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은 펠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펠트지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색깔을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색종이가 아니죠. 색연필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루라는 건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글자의 뭐 동그란 부분도 표현이 가능해서 이런 모루가 준비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깡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수깡으로 얼마든지 글씨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수수깡은 동그란 부분 표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수깡을 잘게 잘라서 동그란 형태로 만드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면 직선 부분은 수수깡으로 표현을 하되 곡선 부분은 모루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골판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 골판지를 이용해서 글씨를 써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재료들을 소개를 시켰지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선생님이 소개한 재료들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쓴 글씨를 그리고 또 표현한 그림을 붙일 검정색 도화지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위와 연필,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있어야 되겠죠. 풀을 이용해서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골판지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이런 펠트지를 붙인다든가 또는 모루나 아까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수습강 이런 것들을 붙일 때는 사실은 풀로 붙이는 것보다는 글루건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준비를 했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하늘과 구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하늘과 구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볼 건데, 선생님은 좀 글씨를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쓰는 것이 재미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오늘 신문지에 글씨를 써보려고 합니다. 신문지에 글씨를 써보고 그 다음에 그 단어하고 어울리는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신문지를 또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신문지를 펼쳐서 글씨를 쓰기 적당한 페이지를 골라서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지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여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재료는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선생님이 내용을 봐서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 단어를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까지는 신문지에 그리지 않고 그림은 다른 소재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디자인 수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데 오늘 시간에는 그냥 선생님이 직접 바로 여기다 해볼 거예요. 신문지에다가 직접 해볼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늘과 구름이라고 그랬죠. 자, 일단은 히읗자를 써야 되겠죠. 히읗자를 쓰는데 연필로 대략 스케치를 이렇게 합니다. 글씨 크기는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크고 작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이라는 글씨, 연필이 부러졌네요. 하늘이라는 글씨를 일단은 썼고요. 연필이 부러져서 연필 깎을 시간이 없어서 색연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라는 글씨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구름, 리을자는 좀 크게 써볼까요? 자, 이게 신문지에 쓴 거여서 아마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쓴 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연필로 쓴 거는 별로 이렇게 표시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색연필로 쓴 거는 구름이라는 글자를 쓴 거는 어느 정도 좀 표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썼으니까 이제 이거를 오려야 되겠죠. 오려야 되는데, 오리기 전에 이 하늘이라는 글씨를 선생님이 좀 채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씨가 좀 너무 안 보이고 하늘의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늘색과 파란색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걸로 선생님이 가장자리 선을 그려놓고 채색을 한 다음에 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파란색도 색연필에 있죠. 그 파란색을 이용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칠하는 거죠. 색깔을 다 칠하면 신문지에 그린 느낌이 안 나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신문지의 느낌을 살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신문지에 글씨를 써봤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표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구름은 하늘하고 구름은 왠지 파란색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은 빨간색으로 색깔을 칠해보려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중간중간 색깔을 칠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자리 선을 그려주면 훨씬 더 글씨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린 그림 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시 가장자리 선을 그려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늘과 구름이라는 글씨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문지에 글씨를 쓰니까 독특한 형태의 느낌이 표현이 됐고요. 이거를 오려보면 되겠죠.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은 좀 빠른 수업 진행을 위해서 칼을 주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빠르게 끝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위를 이용해서 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일단 선생님은 이거를 좀 오려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신문지가 눈에 띄었는데 갑자기 신문지에 이거를 표현을 해보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문지에 글씨를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자, 히읗자를 이렇게 오렸습니다. 가운데 구멍도 뚫었고요. 이 부분은 일부러 붙였어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붙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잘라 버리는 게 더 좋긴 하겠죠. 하늘의 니은자
맞죠? 니은자. 리을자 오리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작업하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칼을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가위를 이용해서 오리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시간도 좀 절약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칼 사용이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까 가위를 쓰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칼 사용이 익숙한 친구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선생님처럼 칼로 오려도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칼 사용이 익숙한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붙었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오리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오렸습니다. 여기가 안 됐네요. 마지막으로 리을자만 오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하늘, 구름. 그 다음에 이 하늘과 구름에 어울릴 수 있는 그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과 구름에 어울릴 수 있는 그림. 하늘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까요?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비행기와 구름. 비행기는 펠트지를 이용해서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아, 이게 펠트지가 연필이 아까 부러졌었죠? 파란, 이것도 잘 안 나오네. 샤프는 잘 안 되는데 여기.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뭐 연필이 부러졌으니까. 너무 안 나오는데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것 같습니다. 대략 감으로 하겠습니다. 감으로. 그림이 안 나와서 그냥 선생님이 칼로 직접 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스케치 없이 그리는, 칼로만 오리는 형태라. 자, 비행기 형태 이렇게 여기 날개를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개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붙이면 네, 조금 더 낫죠?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구름도 펠트지에 하는데 이것도 지금 스케치가 당연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곡선이 많은 거면 그냥 가위로 한번 오려볼게요. 구름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림을 그릴 때 많이 그리는 소재 중에 하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그리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름의 크기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림을 표현하다 보면 항상 크기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커다란 게 있으면 작은 것도 있고 또 중간 크기의 그림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면 대부분 크기가 비슷하다는 거,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자, 하나는 좀 크죠, 하나는 좀 작죠, 이렇게 크기에 대한 변화를 표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너무 똑같은 거를 나열하는 거는 그림 표현에 있어서 그다지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준비한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글씨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생님이 이 부분, 선생님이 준비한 이런 것들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붙이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기 작업을. 자, 그러면 붙이기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검은색 도화지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팔티지를 붙이는 거는 풀칠은 힘들겠죠. 이거는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이고, 나머지 신문지에 쓴 글자들은 풀을 이용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풀칠을 할 때에는 이렇게 종이, 버리는 종이를 대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검은색 도화지에 직접 이렇게 풀칠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배치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감각인 거예요.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잘 하겠죠. 무조건 위쪽 또는 뭐 무조건 가장자리, 이게 아니라 두 글자, 총 네 글자를 붙이는 거니까 그 공간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이런 위치들도 잘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바로 붙이는 것보다는 배치를 한번 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하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늘자가 준비가 됐어요. 풀칠을 했고요. 글씨 크기에 따라서 글씨 위치도 좀 재미있게 조절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리을자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리을자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구름. 풀칠할 때는 전에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가장자리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가장자리를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붙이는 것도 좀 꼼꼼하게 붙이는 게 좋아요. 가장자리가 좀 이렇게 잘 안 붙어서 덜렁덜렁거리면 모양이 보기가 안 좋겠죠. 예.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늘과 구름. 일단 글씨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준비한 이 모형들을 표현을 해보면 되겠죠. 네, 이거는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일단은 잘라보고 잘라내고 이렇게 표현을,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방향성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풀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글루건을 살짝 이렇게 쏘아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자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더 잘라줘야 되겠네. 자, 이렇게 여기도 모양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글루건을 살짝만 쓰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글루건을 많이 쓸 필요가 없고요. 많이 쓰는 거는 좀 위험해요. 화상의 위험도 있고 밖으로 스며나올 또 염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 하늘과 구름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 글루건을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늘과 구름.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막 생각난 게 있어요. 파란색 필트지를 이용해서 선을 하나 그려도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걸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칼과 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칼로
작은 선을 오려서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데 이 정도에서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잘라주고 이거를 살짝 붙일 건데, 이런 경우는 글루건을 여기다 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가 살짝만 글루건을 여기다 살짝만 쏘고 그 위에다가 이 선을 살짝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계속 누르다가는 이게 좀 자칫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걸로 이렇게 콕콕콕 눌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선이 좀 삐뚤어졌네요. 삐뚤어지면 곤란한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봤어요. 하늘과 구름, 단어 2개, 그 다음에 하늘에 어울리는 그림, 또 구름하고 직접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구름 형태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 뭐 이렇게 또 선생님처럼 2개를 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2개를 하는 게 좀 힘들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하나의 단어를 선택을 해서 그 글자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글자와 어울릴 수 있는 그림을 직접적으로 그려서 이렇게 검정 도화지에 표현하는 문자 디자인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재료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재료는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재료, 여기서 이제 사용된 재료들을 보면 일단 신문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색연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펠트지, 이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가위하고 연필. 그런데 내가 어떤 단어를 표현을 하고 어떤 그림을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그거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재료를 준비를 하면 완성도가 훨씬 더 높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구름을 표현할 때 이렇게 뭐 선생님 펠트지로 표현을 했지만 색종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솜이 있으면 솜으로 이 구름의 모양을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더 재미있는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비행기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소품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안 쓰는 비행기 장난감을 입체로 붙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색연필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했다. 그러면 색연필, 이렇게 색연필을 직접 옆에다 붙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와 어떤 형태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준비물은 각각 틀려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와 그림과 직접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색종이, 색지 내지는 가위, 풀만 있어도 충분히 이 수업은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예시작품 중에는 이렇게 우드락을 사용한 것도 있고요. 펠트지는 아까 뭐 여기 썼으니까 이것도 재밌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소개를 해줬죠. 이 작품은 박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다. 근데 이 박스의 장점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두께가 있으니까 오리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수깡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글씨를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많이 활용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마스킹 테이프라는 것이 있었죠.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글씨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 또는 그림에 어울릴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 수업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고 또 감상을 해보시면 재미있는 활동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수업 준비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